심플하게 배우는 프레지 과정 파트 1 프레지 기본 기능 익히기 강의를 진행해 볼까요? 네, 저는 정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프레지는 뭐 하는 거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죠? 프레지의 PRE, 프레젠테이션 툴이에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툴, 만들기 위한 툴. 그럼 얘의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MS사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파워포인트. 아마도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파워포인트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짐작해요. 아니라고요? 네, 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어두운 검정색 티가 돋보였던 그 키노트. 키노트는 F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이 프레젠테이션용 제작 툴이에요. 키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정말 쟁쟁하잖아요. 얘들을 냅두고 내가 왜 프레지를 배워야 할까? 나름대로 얘만의 어떠한 독특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1편에서는 프레지의 기본 기능을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뭐 2편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파워포인트의 의존도가 우리는 상당히 커요. 그쵸?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그 과제물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파워포인트의 그 놀라운 도형 그리는 거, 애니메이션 기능, 이런 기능들은 정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또 배경을 뭐 투명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한 기능들을 이 프레지가 예전 버전, 프레지 클래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서는 파워포인트를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이게 됐었어요. 근데 이 버전업 되면서 프레지 넥스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막혔어요. 좀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일단은 아쉬운 대로 프레지로 가져와서 쓰는 방법들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파트 2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까요? 네, 먼저 이번 시간 파트 1의 기본 기능편의 첫 번째 내용은요. 프레지가 뭘까? 네, 프레지 너는 누구니? 그 다음 강력한 라이벌 파워포인트와 프레지 간의 비교 설명해 보여드리죠. 그리고 이 프레지는 원칙상 웹상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돈 주면은 오프라인상에서 파워포인트처럼 여러분 PC에서 프레지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근데 공짜 아니에요. 네, 돈 내야 돼요. 저는 교육을 뭘로 할 거냐? 공짜로 해야죠. 교육용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정말 괜찮네. 그러면 돈 주고 구입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거 이런 내용들 위주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What is 프레지? 보죠. 프레지, 넌 도대체 뭐지? 네, 이 프레지를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헝가리 사람이에요. 애덤 솜라이 또는 솜러이 피셔라는 그 건축가 이자 아티스트, 예술가예요. 이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피터 할라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만나서 만든 게 프레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 프레지를 만든 솜라이 피셔가 말한 내용을 보면은 프레지가 뭔지 눈에 샥 보여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건축학자이다 보니까 건축에서는 공간과 비례가 중요하죠. 건축물은 여러분 어때요? 균형미가 또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비례가 중요한데 종래의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평평하고 1차원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건축의 심오한 세계를 표현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객들에게 내가 건축할 그러한 건축물이 이런 거예요. 라는 거를 설득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뭡니까? 만들려는 건축 사진, 청사진,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화살표로 그려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석가래가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 지붕 마감재는 이렇게 올라갈 거며, 안에 인테리어는 이렇게 할 거며, 이거를 화살표로 일일이 그리면서 각각의 고객들이 얼핏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모두 손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갖다 붙이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솜라이가 봤을 땐 어때요? 이 평면적인 모습만 보여서는 고객이 납득을 못하니까 자기가 연필로 스케치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위에서는 이게 평범한 집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뭔가 사선의 미가 있습니다. 아래로 봤을 때는 또 모양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물 위에 떠 있을 땐 또 모양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바랬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입체적인 효과를 고객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설명했던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자. 이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자기는 만들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 개념에 대한 토론은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파워포인트에서 일일이 슬라이드가 50장이면 50장 순서대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어때요? 이 발표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이런 슬라이드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객들에게 쭉쭉 보여준 결과 지루함을 느끼더라 이겁니다. 너무 지겨워요. 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일단은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보다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고객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꼭 순서적이지 않게 이 주제에서 이 주제로 넘어갈 수 있고 이 주제에서 이 주제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쫙 당겨서 줌인이라고 불러요. 쫙 당겨서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다시 줌아웃으로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런 원근법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당겼다 보여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효과적인 시각화를 보여주면 고객들이 훨씬 더 이해도 편하고 보다 흥미를 느낄 거다 이거지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일종의 대화형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특히 실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호기심이 매우 강하니까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이런 필요성에 의해 만든 것이 바로 뭐다? 프레즈다 이겁니다. 즉 프레즈라는 건 뭐다? 평면적인 걸 거부하고 거의 입체적이고 뭔가 다이나믹한 효과를 주더라 이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사각형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화면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걸 보여주는 것과 그래서 뭡니까? 그 사각형이라는 애가 너비는 얼마짜리고 높이는 얼마짜리야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이것을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옆면에서 비스듬히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즉 뭡니까? 입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선 깊이가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나왔느냐. 바로 Z축이 그런 역할을 하죠. 이 깊이에 대한 개념, 이것이 바로 줌인, 줌아웃. 우리가 줌잉 효과라고 불러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효과를 프레젠테이션에 접목시키자. 이게 프레즈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보다 청중들은 역동성을 느끼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지의 그러니까 배경은 뭐다? 기존의 정적인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는 그 청중들 모두의 니즈, 즉 필요성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발표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발표자가 얼마나 재미있게 말을 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고요. 그래서 프레지는요. 일단은 파워포인트와 좀 달라요. 이런 역동성을 갖고 있고 얘는 오프라인이 기본이 아니라 웹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다 이겁니다. 웹상에서 동작을 해요. 그리고 보다 주밍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 구현이 매우 용이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파워포인트의 그 메뉴보다 훨씬 적어요. 단순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웹 기반의 프레젠테이션이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작업자들끼리도 서로 공유를 통하여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협업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매우 심플해요. 그래서 배우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도 몇 개 안 돼요. 네, 여러분 몇 개만 익히시면은 프레지 그것쯤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방식의 제작과 프레지 방식의 제작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일단 프레지는 심플해요. 이 화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마치 그 파워포인트의 화면과 똑같죠. 슬라이드 창과 같죠? 얘를 썸네일 이렇게 불러요. 썸네일 창.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하면 해당 이 첫 번째는 현재 그 토픽의 전체 화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레지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요. 바로 그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제가 지금 시점으로 말하는 작년에 이 프레지가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 전의 버전을 프레지 클래식, 그리고 현재 이 내용,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이 프레지 넥스트 버전이에요. 그 클래식에서는요, 캔버스라고 부르는 창이 있었습니다. 캔버스. 커다란 도화지예요. 이 도화지 안에서, 드넓은 도화지 안에서 뭡니까?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기는 달리기, 여기는 육상, 똑같은 말인가? 예. 달리기, 여기는 축구, 여기는 줄넘기. 이 운동장이 캔버스라면 각각이 달리기도 여기서, 그다음 뭡니까? 또 뭡니까? 줄넘기는 여기서, 축구는 여기서. 이렇게 각각 나눠놓으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의 토픽은 뭐냐면은 우선 전체 화면에서 주제만 얘기를 해줘요. 이 운동장은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축구, 줄넘기 다 돼. 그런 걸 포함하고 있다. 예. 우리가 가리키는 교육, 운동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게 소개만 해줘요. 그리고 달리기, 축구, 줄넘기. 얘네들은 각각 뭡니까? 달리기는, 달리기 시합장 별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구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이죠, 정확하게. 그러면 축구 운동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축구 안에서도 뭡니까? 너네 말해봐. 축구에서도 여기 따로 연습하는 곳, 본 경기가 있는 곳.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줄넘기도 어때요? 실내에서 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줄넘기를 하기 위한 거. 단순 줄넘기, 이중 줄넘기장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니까요. 이 개념, 각각 나눈 이 제목들, 달리기, 축구, 줄넘기, 이들을 우리가 토픽이라고 불러요. 토픽, 주제, 토픽. 됐죠? 그래서 프레지 넥스트의 핵심 뼈대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주제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토픽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이 새로운 주제들을 만들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이 토픽들은요, 누구에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토픽들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 토픽을 더블 클릭하면 얘네들과는 상관없는 이들만의 토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토픽을 열면요,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 이들만의 토픽, 이 주제에 맞는 새로운 토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요, 파워포인트는 잘 아시다시피 슬라이드라는 걸 추가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뭐 여기서는 뭐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뭡니까?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슬라이드 쇼에 해보면 아시잖아요. 요 슬라이드에서 요 슬라이드, 요 슬라이드. 이렇게 발표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수업 들을 때 교수님들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뭐 이건 참고로 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내가 관심이 없는데 왜 그걸 넘어가야 될까? 그쵸? 그런 거. 이게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간의 전후 관계가 있어요. 근데 토픽은 딱딱 독립적이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프레지의 비교가 나왔어요. 네, 페이지는 슬라이드 각각 한 장씩이고 프레지는 캔버스 한 장, 먼저 한 장이고 여기서 각각의 토픽에 따라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가 있어요. 얘는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였으면 그 다음 2번 슬라이드, 그 다음 3번 슬라이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쇼가. 프레즈는 그러지 않아요. 얘는요, 여기 여러분 토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예를 들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의 토픽이 있다면 청중들이 현재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얘를 발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요, 현재만 여러분이 따닥 열고 들어가면 현재의 문이 열리면서 여기서 각각 더 세부적인 내용들로 나뉘어지게 돼요. 결국 뭐냐? 얘만 주제로 발표를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발표 안 해도 돼요. 왜?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선형적 움직임 또는 역동적 다이나믹한 움직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존재합니다. 애니메이션. 얘는 파워포인트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 그런데 비해서 프레지는 좀 제한적이에요. 물론 뭐 회전도 할 수 있고 또 당겼다 뭐 늘렸다 하는 줌인 줌아웃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나타낸다든가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만큼 다양하진 않아요. 우리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이 프레지의 애니메이션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얘는 뭡니까? 여러분 PC에서 작업하는 거죠. 여러분 PC에서 작업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얘를 하드디스크라든가 USB에 반드시 파일 이름을 넣어서 저장하죠. 그런데 비해서 프레지는 웹 기반이에요. 웹상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저장을 안 해도 웹상에 저장된 내용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우지 않는 한 얘는 있게 돼요. 그리고 얘는 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휴대용 파일 형태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레지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올바른 프레젠테이션 제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반드시 파워포인트이건 프레지건 키노트이든 간에 그것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툴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기본 먼저 여러분이 발표할 목적과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잠깐 이렇게 캡처해서 올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회사가 그 반려동물 용품 그 중에서도 사료를 개발하는 회사다. 새로 사료를 만들었다. 프리미엄 사료, 예를 들어 오잉이라는 사료를 만들었고 이거를 청중들 대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해요. 이 사료 새로 출시됐다는 거를.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주제예요. 프리미엄 사료 오잉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이들 보세요.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날 나의 발표, 이 프레젠테이션의 발표를 듣는 청중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대상이 누구냐,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관계자 사람인지, 또는 뭡니까, 각각의 이 사료를 사용하는 대리점 점주들인지, 아니면 뭡니까, 동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동물사랑 카페 회원들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순서와 방향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들이 수집되어야겠죠? 자료가 수집돼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료면 전체 반려동물 시장, 그 다음에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치,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이 값비싼 사료가 잘 먹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인터넷을 비롯하여 잡지책, 신문, 모든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모두 조합하여 머릿속으로 각각의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필로 그려내는 작업, 계략적인 슬라이드 작업이에요. 이게 마인드맵 작업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하죠. 스케치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마인드맵, 이 기능이 끝나면 뭐가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프레지, 키노트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시각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이제 뭡니까? 팀원들한테 발표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팀원들이 들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듣겠죠? 그럼 뭡니까? 너가 아까 말한 내용 여기 똑같이 중복되는 게 몇 번 들어가더라? 그거 뺐으면 좋겠더라? 이런 지적을 받는다든가, 또는 너가 아까 소제목으로 말한 내용을 좀 더 부각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어. 이런 보완 대책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해야 되죠. 그래서 어때요? 다시 해당 자료, 그리고 이런 내용도 추가했으면 좋겠어. 자료를 다시 필요하다면 수집하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고 다시 슬라이드 수정, 이렇게 해서 또 발표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발표보다는 고객들에게 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요새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모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이모션이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이 제품에다가 보다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뭡니까? 이 제품과 비슷한 것들을 내가 먹여보니까
우리 개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걸 먹여본 결과, 뭐, 모질이 더 좋아졌다든가, 예. 뭐 또 나쁜 점도 뭐, 과감하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저렇게 먹여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냥 판에 박힌 내용을 읽기보다는 그렇게 에피소드를 삽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과 방향, 자료 수집, 컨텐츠, 계략적 구상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제가 수업할 내용은 뭐다? 네,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프레지의 사용 방법을 익혀야 되겠죠? 그 익히기 위해서 맨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계정 만드는 방법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프레지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봐야죠. 그죠? 자, 그러려면 프레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프레지 홈페이지는요, 프레지.com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웹이니까 브라우저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크롬 브라우저가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구글에서 만든 거. 되도록이면 이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분 이용하세요.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요? 예. 익스플로러는 이게 버전이 여러분 익스플로러 11 버전 이상이 돼야 돼요. 예. 이 이상이 돼야지 이 프레지에 대한 작업을 막힘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롬으로 웬만하면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보이세요? 예, 요거. 그래서 요거 눌러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들어오시고 여기다 뭐라고 친다고요? prezi.com 이렇게 prezi.com 자, prezi.com 들어가요. 그러면 매력적인 이렇게 떠요. 설득적인 보이죠? 자, 이렇게 뜨면은 자, 여러분 여기 이런 막 내용이 나와 있죠. 의외로 프레지를 이용하는 회사가 많아요.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근데 이 프레지가 자랑하는 거는 아주 뛰어난 그 템플릿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레지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서식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프레지는 일단 이게 이제 뭐랄까요,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프레지를 보고 정신없다고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레지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여러분 머리를 마치 스펀지라고 생각하시고 스펀지에 물이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시작을 해보자고요. 로그인. 처음부터 로그인이요? 보여드리려고 해요. 로그인.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떠요. 당연히 그렇게 뜨죠. 그런데 저는 프레지 처음인데요.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페이스북 통해서 링킹 되어서 로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돼요. 자, 우리는 회원가입 이렇게 누르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떠요. 돈 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죠. 이 위를 보시면 크게 베이직. 저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기본 기능. 됐죠? 이건 무료예요. 무료. 그 다음에 개인.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개인용, 그 다음 뭡니까? 가장 많은 분이 찾는 전문가용, 비즈니스 전문가용 이렇게 나뉘어져요.
참고로 무료 같은 경우는 14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한번 써봐 이거예요. 쓰고 14일 지나면 유료로 바꿔야 돼요. 결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1개월에 $5, 1개월에 $15.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1개월에 $59. 네, 이렇게 돼요. 이게 개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학생이시라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라이센스. 여기 보이죠? 참고로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 학생인데 왜 안 되지? 여러분 학교에 이메일 있죠? 그걸로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할인 혜택이라고 써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라이센스는 학교 교육청에서 발급한 그 인증받은 이메일을 통한 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치잖아요. 그럼 그 이메일로 인증 그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증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프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회사에 속해 있다. 그러면 팀별로 여러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베이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자, 베이직의 기본 기능 보이죠? 참고로 베이직으로 쓰다가 써보고 어때요? 기본 기능 익혀보고 정말 매력적인데 나 프레지 매력에 빠졌어. 이런 분은 나중에 유료로 돌리시면 돼요.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육용이니까 무료로 한번 깔아보죠. 자, 지금 시작하기 무료 나오죠. 계속 자, 계속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요. 자, 베이직 프레지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힘. 그리고 나오죠. 자, 여러분 일단은 모든 기기에서 감상하는 거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저장 공간의 한계, 공개 범위 설정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공개를 비공개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용도 안 돼요. 오프라인 이용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스크탑에 여러분 PC에 파워포인트처럼 이 프레지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발표자 도구 이런 게 또 안 되고 전화 문의, 그 다음에 프레지의 사용 방법 강의를 듣는 거 이런 게 안 돼요. 사용법은 저한테 들으시면 되니까 뭐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든 기능은 다 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입은 이름엔 여러분 이름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성 쓰시면 돼요. 뭐 홍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메일 여러분 이메일을 쓰시면 되죠. 참고로 여러분 이메일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요? 그 이메일이 바로 이 프레지 계정의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프레지 아이디가 된다고요? 예, 아이디가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써줘야 돼요. 아하. 그리고 비밀번호.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비밀번호가 돼요. 이때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포함하여 8글자 이상으로 잡아줘야 에러가 나지 않아요. 됐죠? 그리고 이거 자동 가입 방지를 막기 위해 로봇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설명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요렇게 쭉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럼 여기 클릭해서 체크를 하고 무료 베이직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이 말 나오죠? 여기 클릭을 하면 곧바로 얘가 자동 가입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럼 뜨면은 이 자동차 이미지하고 똑같은 거, 이 이미지들 중에 자동차가 나와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이미지가 그 자동차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모두 찾으면 얘가 그제서야 이게 자동으로 그 계정을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이 가입하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얘가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면 계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죠?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도요. 자, 보시면, 자, 프레즈.com 들어갑니다. 사인업 들어가요. 자, 여러분이 계정 가입을 하면 템플릿 뭐 지정하겠냐고 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자, 닫고 다시 해보죠. 그러니까, 이 화면 끝나면은, 여기서 이거 끝나면은 여기서 계정이 만들어지면 템플릿을 뭘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창은 닫아버리시고 브라우저 닫고 다시 로그인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요. 로그인을 하면 제가 보여드리죠. 프레즈.com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로그인, 이제 계정 만들었기 때문에 로그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메일 비밀번호 보이죠? 여기다 여러분이 가입했던 이메일 내용을 쓰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밀번호 여러분이 만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차례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이렇게. 자, 로그인 눌렀습니다. 자, 요렇게요. 되셨어요? 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바로 프레지 여러분이 로그인한 후에 처음 화면이에요.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프레지는 여러분 항상 웹상에서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껐다고 해서 웹도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웹은 여러분 프레지 계정 지금 열어뒀죠? 그러면 웹상에 여러분의 이 계정을 활짝 열어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를 끄고 나갔잖아요? 나가도 이 웹은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라도 항상 이 웹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프레지에 지금 여러분이 로그인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거 있어요. 자, 여러분 계정 이름 나오죠? 이름과 성 나오죠?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로그아웃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죠? 로그아웃을 반드시 눌러주고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전해요. 내가 무슨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스크탑 앱 다운로드 이거 보이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PC에서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프레지를 작업할 수 있는 건데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예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떠요. 자, 한참 걸리는데 라이센스를 지금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요. 월 15달러면 좋게요. 단 무료 사용 한번 해보실래요? 14일 동안?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예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써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14일 내에 프로젝트 하나 끝내겠다. 그때 사용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계속 깔아두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프레지를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겼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프레지 시작하기는 그 프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알림?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프레지를 만들어 봐야겠죠. 자, 우선 프레지의 구성도 익힐 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레지 이렇게 눌러요. 자, 새로운 프레지를 누르면은 로딩 중 나오죠. 우와, 이게 뭐죠? 네, 바로 프레지가 자랑하는 다양한 템플릿, 서식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템플릿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디자인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프레지 전체 프레지로 디자인한 제품들 중에 약 50% 이상이 이 템플릿, 프레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템플릿들을 이용하여 많이들 만든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 한번 눌러서 그 구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나요? 영업사업부에서 한번 볼까요? 아니면 마케팅? 이렇게 눌러보세요. 카테고리를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케팅이다. 그럼 마케팅에서 먼저 하나를 이렇게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하나를 골라볼까 해요. 헬스케어?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걸로 한번 눌러볼까 봐요. 자, 클릭. 이렇게. 자, 그럼 이 템플릿 사용하기 이 하단에 보이죠?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그럼 제목이 나오죠? 제목에 하나 입력을 해 보시죠.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요. 헬스, 뭐 건강, 그냥 건강, 의류 뭐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선택하고 계속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템플릿으로 내가 건강의료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구성이 되면은 우리는 내용은 아직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성을 보자는 거예요. 자,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군요. 자, 일단 보시면 네, 됐네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와,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이 템플릿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내용만 어때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큰 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프레지에 여러분 보시면 맨 위에 홈 그림 그려져 있죠, 집. 여기가 바로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전체 화면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밑에 1, 2, 3, 4 보이세요? 얘네 하나가 한 장에 다 들어있다고 하면서 왜 슬라이드처럼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하나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이 전체 화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줌 아웃 상태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현재 이 화면 전체예요. 그럼 여기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각각의 이제 이야기거리가 하나씩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나는 현재 우리나라 뭐 의료 산업에 대한 현 주소를 먼저 이야기하겠다. 그다음 뭐 이렇게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야기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토픽이라고 불러요. 우리 프레지에서는. 자, 이게 토픽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이런 단어들, 이런 이야기들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봤던 내용과는 또 다르다. 화면이 당연히 바뀌어져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토픽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4개의 토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 4개. 4번까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줌 아웃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 여기 어젠다. 이거 보이죠? 이 아젠다에 대한 내용 자세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1번 이야기거리. 자, 줌인 들어갑니다. 슝. 어때요? 이거예요. 그럼 이거 1번 토픽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럼 이 1번 토픽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마우스 휠을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굴려보세요. 슝. 어때요? 줌아웃. 전체 내용 다 뜨죠? 아, 그러니까 결국 토픽이라는 게 요거 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필요하다. 토픽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 하나 더 생기잖아요. 정말이네. 이거예요. 아, 돼요? 그리고 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두 번째 토픽 보이죠? 이것도 이거 안 눌러도 돼요. 따닥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화면 들어가네? 그렇죠. 들어갔는데 강사님 이거 1, 2, 3은 뭡니까? 양파 껍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외국 바이오 현주소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 뭐 호주의 경우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각각에 대한 하위 토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하위 토픽. 그럼 여기로 들어가려면요. 따닥. 어때요? 우와, 들어간 거네? 네.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바퀴. 자, 휠 위에서 아래로 슝. 어때요? 다시 한번 슝. 이렇게. 재밌죠? 이런 게 바로 줌인, 줌아웃. 이게 바로 ZUI 인터페이스. 됐죠? 이게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주제를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타이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가지고 토픽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템플릿 많이 쓰는지 이해가 되죠? 바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내 업무에 맞는 내용, 바이오를 골랐으니까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주제를 첫 번째 제목 이렇게 만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 또 필요하면 하위 토픽을 또 만들면 되더라 이거예요. 얘도 토픽이 3개네요. 하위 토픽이. 그죠?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토픽 안에 또 토픽 또 들어있네요. 따당 누르니까 어때요? 또 들어가고 바퀴를 굴려서 하위에서 나오자 또 나오자 이렇게. 재밌죠? 이런 구조예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모르지만 부딪히면서 내가 빨리 만들어야 돼. 이러면 템플릿 좋아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뭐다? 기능을 익혀야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익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도움이 안 되겠죠. 자, 물론 여기다 내용 써봐도 좋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닫겠습니다. 닫아요. 자, 뒤로 아니면 이 탭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닫았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빈 화면에 대한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비어있는 화면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 새로운 프레지 보이십니까?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맨 밑에 보세요. 카테고리에 영업사업부, 마케팅, 교육과 비영리 내려가면 기본 설정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걸 누르시면 돼요. 기본 설정 이렇게. 자, 기본 설정 누르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랭크 템플릿 확인돼요? 예, 이 밑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기본 설정과 관련해서도 뭐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쭉쭉쭉쭉 보세요. 우와, 진짜 많다. 많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 중에서 비어있는 거. 어떤 거? 첫 번째 거. 요거. 고르고. 자, 이 템플릿을 사용하겠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프레젠테이션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제목을 하나 만들면 돼요. 간단하게 샘플 이렇게 제가 쳤어요. 하고 계속 누구나 계속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누구나 계속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자, 그러면 깨끗한 빈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뜨는 게. 아, 토픽이 하나네? 그죠? 여기가 전체 화면이에요. 이게 토픽이에요. 됩니까? 예, 요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 뭔가 여러분이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또 토픽을 눌러서 또 내용을 입력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이 안에다 하위 토픽을 만들면 되고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메뉴도 여러분 좀 잠깐 보시면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온통 토픽에 대한 추가나 뭐 삭제 이런 이야기고, 그죠?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파일, 이건 이제 저장에 대한 내용, 편집, 잘라내고 붙이고 뭐 이런 거, 추가. 보세요. 토픽을 추가할래, 텍스트를 추가할래, 차트를 넣어야겠어요, 그림을 넣어야겠어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좀 넣어야겠어요, 이런 거 추가. 그 다음 보기는 배경을 숨기겠다, 애니메이션을 보겠다, 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상은요, 내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보는 거, 한마디로 슬라이드 쇼 같은 역할이에요. 이해되죠? 메뉴가 이게 다인가요? 그게 다예요. 참으로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배경과 테마는 말 그대로 이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뭐 색깔로 넣을 거냐, 이미지로 넣을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창이 번잡하게 느껴진다면 X를 눌러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럼 볼 수 있는 화면의 크기는 더 넓어지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거 만약에 작업이 다 됐으면 어떡해요? 닫아버리세요. 저장 안 하고요. 예, 닫아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프레지 눌러보면요, 우리가 만든 샘플 여기 있어요. 헬스케어도 여기 있어요. 이거 어쩌다 한번 본 건데 이렇게 뜨면 너무 지저분한데요? 지워버리세요. 지우는 건 여기 아래로 화살표 보이죠? 요거에서 눌러가지고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 삭제, 이렇게. 얘 없어지고요. 얘도 삭제, 이렇게. 세상 편리하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